반갑습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어요, 다들? 뒤에 빨간 바지 입으신 분도 엄청 바쁘셨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목이 고장났어요. 그 빨간 바지 입으신 분이 너무 바쁘다. 왜 이렇게 내 삶은 바쁘냐 하고 오늘 안 가면은 내가 오늘 아시 안 쓰겠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저분이 오늘도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야 되겠다고 막 일을 악물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어요. 너무 다 콩 심고, 오 심고, 콩 심고, 또 각자 맡고 있는 그 모임에서 장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충주 아가씨, 충주 아가씨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순교님은, 동동화장님은 또 아들도 왔다 갔을 거 아니야. 또 휴가도 왔다 가고. 저번 주에 일상에 대한 법문,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때 못 닿았다는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하고 옛날에 진리하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가 무슨 내기를 하나 했어. 인간들이 진리를 더 좋아할까요? 이야기를 더 좋아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기를 했어. 그러면 마을에 가서 누가 더 환호하는가 보자라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진리가 그 마을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진리가 가니까 진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부담스러워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진실은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 뜻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때로는 진실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너무나 확연한 진리가 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중에서 마음에 죄 짓지 않은 자 나한테 돌을 던져라. 중생들이 돌을 던지니까. 왜? 마음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자가 없거든요. 근데 진리를 딱 대면을 하면은 우리가 부담스럽고 누구나 마음의 어둠과 그늘과 때로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늘 양심적이게만 살아온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진리가 마을을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문을 닫아. 마지막까지 그 마을을 진리가 통과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진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야기가 났어요. 이야기는 뭐냐? 이야기는 뭘 가지고 들어가냐? 일상의 이야기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상의 이야기를 갖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는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10분 정도 각자의 일상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법관님 일생을 문답감 정할 때 제가 문답감 정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일상의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정리를 하고 핵심과 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좋아요. 일상의 이야기 대법관님은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셔도 다 끝도 갓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야기가 마을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문을 요 밤새도록 이야기꽃이 피어. 그래서 진리가 이야기한테 내기에서 쳤어. 그러니까 딱 나오고 나서
이야기하고 진리가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님, 진리님은 이야기 내가 인간들한테 접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님이 저 이야기라는 옷을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진리의 이야기라는 일상의 이야기 옷을 입혀서 나온 게 뭐냐? 탈무드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리는 일상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일상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까요? 우리 정토님의 일상의 이야기와 저의 일상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우리 동동원장님의 일상의 이야기는 또 다르고, 인타원님의 살아온 일상의 이야기는 달라.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각자의, 그러니까 세상은 똑같이 벌어져 있잖아요. 똑같이 사안이 벌려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일상 이야기가 달라. 각자의 사안의 일상이 다른 이유는 뭐냐?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만들어 온 게 지금의 현재 나의 일상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나와 각자의 일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남의 일상을 비교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어요. 죄악이라고. 오직 했습니다. 각자의 사은인과 일상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관여에서도 간섭에서도 서운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사은인과를 다른 말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이야기는 내 영역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주님의 일상의 이야기를 조언은 할 수 있을지언정 서주님 왜 나처럼 안 살아? 이거 웃긴 얘기 아닌가요? 또 때로는 교무님 중에 쉬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부모님인데도 재정적인 감각이 탁월하셔서 지금 쉬고 계세요. 선배님인데 우리 교당에 오셨던 분 아니에요? 다른 분인데 그분은 주식 투자를 잘했어. 갖고 1억에 딴 상이 막 3억, 4억을 뛰었어. 그래서 저도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없지만 우리 교장이 혹시라도 이렇게 예, 땅이라도 우리 이렇게 주식 투자라고 해서 또 땅이라도 옮겨가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혹하고 있었던 옆에 있는 충주 지부장님이 각자의 일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부러워하지 마. 자네는 자네대로 살아. 그래서 정신 번쩍 들더라고. 그렇잖아요. 내 영역은 아니란 얘기야. 다른 사람의 일상의 이야기는. 그렇다고 내 부모가 병약하고 불우한 이웃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나는 내 일상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힘 닿는 대로 손을 넣어주고 베풀고 살아야죠. 대종사님은 내 일상에서 벗어나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참 공덕이라고 하셨어요. 왜 공덕이 될까요?
왜 공덕이 되냐고. 남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왔는 것이 내 일상인데 내 일상을 조금 넓혀서 주변을 바라보고 남에게 베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일상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거예요. 내 일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세계가 아니라 좀 더 넓어지는 거죠. 일상에 내 일상을 경기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일상은 6월의 일상은 올해 상반기의 일상은 어떠셨어요? 나는 문제 없어. 뭐 나는 잘 살고 있어.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나의 일상은 한마디로 내가 만들어 온 것이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참 그거 잘했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저희 호주 김 여사가 맨날 저하고 할 때 제가 정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김경무는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칭찬은 아니죠. 그냥 뭔가가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말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들 다 자기 일상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멀리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오는 본인의 일상의 경계에서 마음 공부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일상의 마음 공부를 뭐라 하셨어요?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느껴주셨어요. 오직 했으면은 교전이 다 불타오르고 원불교가 다 주저앉아도 일상 수행의 요법과 이론상 수행만 있어도 내가 이 법을 다시 살려낸다고 하셨잖아요. 이론상 수행문과 일상 수행의 요법 두 가지만 갖고도 이 법을 다시 살려낸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일상 수행의 요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상의 다름은 여러분들 각기 마음씀의 인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각기 다른 사은인과에서 사은은 여여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씀과 제가 그랬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해왔기 때문에 일상이 갈라져요. 서로. 다르기에 뭐가 중요하느냐? 혼자서 홀로 가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내 일상은 나 혼자 걷는 인생입니다. 옆에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누구와 비교 원만할 것 없이 혼자 걸어가는 인생의 산책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혼자 해도 좋다. 나 혼자라도 간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물론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애들이니까 함께 어때요? 가도록 노력도 하고 인생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그렇게도 살아야겠지만 심지어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이들조차도 상대의 마음과 상대의 일상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책 가다가 음성전 산책 가다가 번뜩 꽃을 바라봤어요. 코스모스 길이 쫙 열려져 있어요. 그 길 따라서 함께 갔다가 교당에 올 때는 그 코스모스를 다 짊어지고 올 수 있을까요? 결국
혼자 갔다. 인생길에서 그 코스모스 뭐예요? 내가 만난 가족들, 소중한 인연들인데 그 인연들을 만나서 함께 잘 산책할 때 하고 교당에 들어올 때는 나 홀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의 일상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꾸려나가는 거라. 그래서 나만의 일상에 대한 또는 상대의 일상에 대한 입장이 필요해. 입장이.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자 걷는 인생길에서 중도를 잘 못 잡아서 혼자 고독과 우울감에 몸부림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일상에 끼어들어 가지고 함께 일상의 이야기가 막장 드라마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행복을 우리들은 평상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상심이 평상심. 평상심이 도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말하는 도 있잖아요. 도. 빌도는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기대하지 않은 마음에서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들어요. 도를 기대해 도는 멀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해 뭔가 인간관계는 멀어지는 거 많이 못 느꼈어요? 오히려 기대하지 않는 평상심에서 도와 인간관계가 찾아든다는 얘기예요. 어떤 뭔가 화려한 마음 공부의 경지를 기대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하는 데에서 도와 인간관계는 묘하게 어그러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상심이 도인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일상에서 평상심을 유지를 하는 게 마음 공부에도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감정이 평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평온하지 않으면 일단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일단 내 표정이나 내 주변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리고 서방님이 뭘 하나 해놔도 왜 그렇게 써하고 좋은 말이 안 나가. 그리고 여러분들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 밸런스가 깨지면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도 안 돼. 감정과 신체의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일상의 이해를 잘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면은 일상의 이해가 원만하지가 않아. 일단 내가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해요.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몸이 아프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 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나이 위로 몸이 피곤하면 짜증나지 않아? 나는 몸이 피곤해질 때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50이 넘어서 알았어. 근데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뭐 우리 주부님도 벌써 오시는 것 같은데 뭐 일상의 이야기는 평상심을 잘 갖춰야 감정이나 신체적인 걸 갖춰야 일상의 이야기를 잘 꾸려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중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늘 편안한가요? 늘 행복한가요? 일상을 여러분들의 일상들이 늘 편안하지가 않아. 좋은 일도 있지만 참 따분한 일도 있어요. 제가 어제 참 저의 성격이 좀 특이한 데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꼼꼼하거나 이렇게 털털한 성격이에요. 근데 어디 여행을 가거나 훈련을 갈 때는 집을 치우고 가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어요? 혹시 갔다 오고 나서 집을 여행 갈 때 난장판을 해놓고 가는 분도 있고 가기 전에 막 거의 그런 분들 혹시 없어요? 저는 가기 전에 거의 내가 다시 그게 전생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여기 못 올 것처럼 해. 아니, 이제 오지만 행여라도 내가 여기에 다시 못 온다고 생각을 하고 물건이나 이걸 정리를 하고. 당연히 다 오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도 제가 화요일 날 경무훈련을 가는데 영산원이 너무 컸어요. 어제 얼마나 더웠어요. 정말 너무 더우니까 아직 밑에 잔디는 못 깎았지만 오늘 또 아마 오늘이나 내일 살 또 들어갈 거지. 성격상. 영산원 6시간 갔다 그 더위에. 얼마나 막 그,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기 싫었어요. 더우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아, 좀 사람이라도 사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막상 이것도 저의 일상이잖아요. 일상은 어때요? 묵묵히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냐면은 좀 나을 수도 있고 때로는 노래 좀 이렇게 지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은 여러분들이 묵묵히 살아내야 돼요. 묵묵히 살아내라.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을 담담히 견뎌서 살아나가라. 하기 싫어도 묵묵히 하다 보니 또 해지더라고요. 어느덧 영상을 자르다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실 분들은 아시죠? 영상은 이렇게 컸나요, 원래? 안 컸어요. 지금 영상이 제 이만큼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 5년 전에 왔을 때는 허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많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가슴팍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영산홍이 한 그루가 있어. 여기 한 그루가 영산홍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은 잘리기만 하면 되지 아세요? 영산홍 지금 다 연결됐잖아요.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아세요? 이 영상은 다 지금 한 위치로 연결돼서 이 앞에 다 연결됐어요. 거의 다 맺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영상과 이 사이는 자르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영상이 얼거지도록 5년 동안 하는 거다 연결되어 버렸어요. 한 영상인 것 같아요. 사실 바깥에서 보면. 어느덧 이렇게 4, 5년이 지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묵묵히 일상을 견디다 보면은 살아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고달픈 마음과 아픈 인생의 한 자락도 영산홍이 메꿔지듯이 메꿔지고 자라나고 그러더라 이게. 일상에 나에게 주어진 일상 이야기를 잘 견뎌내고 살아가야겠다. 거기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그렇게 일상을 견디고 살아냈을 때 그런 일상 하나하나가 모여 기적을 이룬다니. 저기 회장님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 될 때. 교당 안쪽에 말고 바깥쪽에 이상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무릎도 안 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게 특별하게 붙어서 크길래 무릎도 안 됐어요. 근데 그냥 뭐 담벼락에 붙어서 크니까 저는 그냥 전지를 해줘서 지금은 제 키 정도 됐어요. 처음에 제대로 심은 나무가 아니라 막 멋대로 커가지고 전지 해줬더니 너무나 가지를 막 엉성하게 뻗어서 어제 전지를 해줬는데 제법 구색을 좀 갖췄어요. 이제 제법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좀 갖춰 올라가는데 담벼락에 정말 이름도 없는 볼품 나무에 무슨 씨앗을 맺었는데 나무 이름을 모르겠어요. 회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야겠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일상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나무로서 그 다음에 담벼락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상에 모여서 기적을 이루는 것이 저는 대종사님의 이소성대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요.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죄를 보면서 기적 같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등에 이름 없는 나무가 그 나무 앞에 풀을 내려서 서럽게 자리를 하고 자기 값어치를 해나가는구나.
이 소성대가 바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일상의 도와 일상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설사님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고운 교무님한테 설교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처처불상 사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일상에 대한 이 공부를 알고 나면은 처처불상 사사 공부는 거저먹해, 거저먹.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일상 이면의 본질에는 뭐가 있어요? 수초가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돈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의 일상에 지금 지금 현존입니다. 현존.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의 내면에 현존하고 있는 진리가 톱신물이라고 한다는 옛, 옛 선사들이 돌을 부르면 뭐라고 해요? 조주선사가 특히 많이 그랬죠. 조주선사께서 저기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오늘은 잣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돌을? 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뜰 앞에 일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잣나무가 진리에 다 당한 거란 얘기예요. 잣나무는 사은이잖아요. 그 사은이 일상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 일상을 통해서 진리를 보란 얘기입니다. 왜 옛날 선사들이 그러잖아요. 그 일상에서 현존하는 바로 지금 그 현존하는 자리를 보라. 이는 말로 해주거나 뭐 머리로 생각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은 뭐냐? 일상은 뭐냐? 법신불 무상 변하는 법신불의 진리가 깔려 있고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은 인과로 드러난 사은이 얽어진 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중사님이 딱 깔아놓은 거예요. 조처불상 사사불공 얘기하는데 왜 교무님은 일상이 법신물과 사은의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상의 본질이 뭐예요? 법신불 사은이잖아요. 아니 법신불이잖아요. 일상의 본질을 보는 게 처처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여러분들의 실상 곳곳이 처처가 불상이라는 얘기예요. 일상으로 내 우리 윤원선 부회장님이 오늘 빨간 바지 멋있게 입고 왔어요. 참 빨간 바지 소화시키기 어려운데 멋쟁이들만 있는 건데 오늘 법회 끝나고 소수에 가서 또 넓어진 그 일상들 속에서 부회장님의 일상은 저와 또 다른 일상으로 저는 단디 깎고 또 풀매고 그럴 거예요. 부회장님은 또 소수 가서 또 다른 일상이 펼쳐지겠죠. 그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현현하고 있는 것이 사사 일일이 현현하고 있는 것이 불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제 뒤에 계신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상의 행위는 부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고 또한 배움이 아닌 것도 없고 공부 재료가 아닌 것도 없다. 제가 낮에 독거노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볼 때 당신들은 당신들 일입니까?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르신들 하나하나에 저는 18병을 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봐요. 왜? 내 일상에 다가왔잖아. 일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사은이죠.
부처의 실제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으로 알고 사랑하고 내 외부에 주어진 사은 일상에 대해서는 감사보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면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공부가 다 끝나요. 그래도 교리적인 부분에서 좀 더 공부와 정리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의 마음공부와 용심법은 종교를 떠나서 갈수록 중요시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 먼저 이 일상에서 마음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 먼저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가난한 영혼들과 이웃 중생들에게 우리들이 먼 길 안내자가 되어줘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 공부하는 참 목적이자 대종사님의 자리다 공부입니다. 이상으로 일상 법문 두 번째 이야기 마치고 처처불상과 사사불공에 대한 교리적인 공부는 훈련 후에 16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